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종합지수의 선물 옵션 만기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에 들어서 호재성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요,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하락한 2996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다시 한번 3000선이 하회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18포인트 하락한 904로 마감이 됐는데,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죠. 자, 월요일 아침서부터 강하게 시초가는 높게 출발을 했지만은 장중 지나면서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반전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도 0.4% 하락했고요. 대만 증시도 0.2%, 중국 증시는 장 막판에 낙폭이 더 커지면서 2.3%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환율 부분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이죠. 7원 10전이 상승한 1133원 20전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죠. 자, 바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들이 한 1200억대 매도를 했고, 기관도 3700억대 매도, 개인만이 5200억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안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좀 장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좋은 쪽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좀 오히려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자, 오늘 미국에서 주말에 상원 쪽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다시 의결이만 되면은 바로 실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경기 부양책 통과를 이 국채 공급 증가와 기대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뭐 10년물을 국채가 상승할 걸로 보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건데,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작년 12월서부터 나왔는데, 그때 나온 얘기는 달러 약세 쪽이 오히려 지속이 된다라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달러는 강세죠. 7원이 오히려 올랐으니까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올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고 긍정적인 면이 좀 시장에 맥을 못 추는 문제고, 또 중국도 요번에 지금 이제 전국 인민대회 정인대에서 올해 주요 목표인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6% 이상으로 제시를 했다라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춘절 이후에 지속되는 유동성의 긴축. 근데 어차피 시장이 그동안에 이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으로 펼쳐졌고서 유동성 장세, 여기에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 11일이 선물 옵션 만기죠. 아마 이 수급적으로 영향으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2월 11일, 그러니까 작년 12월물 만기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12월 11일인데요. 현재까지 누적으로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4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기관들 쪽에서 4조 6천억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압박이 나오는데, 오늘 3월물과 6월물이 오늘 미결제 약정을 보면요, 3월물, 그러니까 이번에 11일날 만기가 되는 3월물에 26,000 계약이 미결제가 줄어들었고, 반대로 6월물에는 44,000 계약이 오히려 미결제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 3월물에 매도했던 물량이 그대로 6월물로 2월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 봤을 때 좀 부정적으로 이번 만기 때까지는 주가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60일 이동평균선 2996 오늘 주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저점 지난 2월 1일이죠. 장중 저점이 2947. 요 사이에서 좀 지지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아직은 뭐 유연하지만은 이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어떻게 요 선을 잘 지키느냐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시장에서 자꾸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확보한 현금 한 20-30% 되지 않습니까? 자, 이 현금 확보한 거는 일단은 시장이 안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정이 마무리가 변곡점에서 마무리되고 상방으로 트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한 3,080포인트 되는데요. 그걸 돌파하고 21선 3,080을 지지 삼아서 뜰 때,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얼마? 한 20조 원에서 25조 이상 될 때, 그죠?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그럼 그때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죠? 매수에 가다음에 또 좀 늦지 않나. 결국은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살짝 무너진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뭐 폭이 나온데도 조금 지금 상승세는 좀 인내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확보한 현금은 조금 우리가 아껴둬야 된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내일 하락하고요.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 빠져서 우리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저는 내일 오후장이나 수요일 날 오전에는 한번 단기적인 가점, 우리가 확보한 현금 20-30% 중에서 그 중에 뭐 반이라든지 한 3분의 1 정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을 보고 한번 우리가 매매를 좀 임해도 되지 않나. 그 부분은 내일 또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회원가인 분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력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현대차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삼성 SDI, 인터넷, 카카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쪽, 반도체 쪽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죠? 주가가 반응을 보이지 않다. 둔감하다. 그렇죠? 특히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는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유일한 공장이 있는 오스틴 지역에 뭐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번 그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투자 확대하라는 여기서요.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에 새로운 세울 극자외선 전용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를 확정을 하고, 해당 공장에서 사용할 부품과 소재 협력사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요 기사는 인포스텍 데일리에서 나온 거죠. 최근 글로벌 반도체 협력사들에게 오스틴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이죠, 신공장에 사용할 부품과 소재 공급 제한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뭐 삼성전자는 뭐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등 여러 지역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계속적으로 오스틴 지역에 지금 좋은 얘기가 나왔다 하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 그렇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특히 오스틴 지역에 투자를 확대할 때 뭐 코미코라든지 ENF 아침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주가는 올라갔지만 오히려 대밀려서 뭐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미국이 아마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할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계 1위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 짓기로 한 공장을 당초 계획보다 3배, 그러니까 작년에 12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3배가 늘어난 350억 달러, 그죠?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 세계 1위 2030년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대만의 TSMC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 보면은, 그죠? 조만간에 좀 결정이 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 관련 종목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오늘 KB증권에서 올해 반도체 시장은 전년보다 13% 성장한 143조에 이를 것이고, 글로벌 반도체 투자도 전년 대비 20% 증가한 60조. 그러면
뭐 장비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해야 되는데 오늘 뭐 오전에 좀 셌지만은 결국은 다 마이너스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여기 보면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구매에 대해 기존의 구매 방식을 폐기하고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 형태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런 기사들은 주가가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호재성 재료가 잘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아까 종합지수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확보한 현금을 너무 주가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지만 저는 초점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 봤을 때 일단 이 관심 종목 우리가 이제 장비주, 극자회성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투자 확대 수혜주, 그리고 패키징, 부품주,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넣으면 OLED 관련 종목군들, 장비 소재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시장에 의해서 주가가 억눌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시장이 종합지수에 조금 살아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그냥 크게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예, 최근에 이제 이 GMP 적용으로 한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판된다 그러죠. 상당히 인기가 좋다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조금 취약하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조정이 마무리되는 선에서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뒤늦게 반영이 될 수 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2차 전지도 좋은 얘기 나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인터넷,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저는 요 종목군들은 시장이 살아나면 움직이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주도를 한다는데 오늘 하이닉스도 한 3.1% 빠졌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확보한 현금은 조금 더 아껴두는 편이 좀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한 게 전반적으로 다 살아나는, 우리가 조금 빠졌다 사는 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기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상승이 됐던 하락이 됐던 아마 그 방향대로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작년에 코로나 피해주로서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한 그 종목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포스코, 금일도 7,000원 상승한 32만 1,50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자, 오늘 장중 한때 33만 2천원까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상승폭을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대한항공은 650원 하락한 27,500원으로 마감이 됐고, 신세계도 2.2% 하락한 28만 8천원, 그렇죠? 최근에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지만은 주가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죠.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도 한국콜마 언급을 해줬던 종목군도 1.5% 하락했고요. 여행주 쪽인 하나투어도 오늘 3.4% 하락한 65,2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주도주로 했던 성장주들이 꺾이면서 이 새롭게 주가의 상승을 이어갔지만 오늘 장에서는 둘 같은 양쪽 테마들이 다 같이 동반적으로 약세의 모습이, 물론 포스코는 제외하겠지만요, 흐름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양쪽 시장에서 테마군에서 하락한 부분죠. 우리가 조금 시장은 경계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금을 20, 30% 계속적으로 확보하자라는 그 자금은 단기 자금, 아까 말한 대로 선물 옵션이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나 모레 하락했을 때 2,900 한번 50포인트에 내려왔을 때 뭐 일부 들어갔다 바로 빠져나오는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웬만해서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20, 30%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하고 상승을 턴할 때요, 그때는 다 눈에 좋은 종목들 수익 내기가 쉬운 장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는 또 현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현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아주 또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최근에 또 틈새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죠. 자, 메타버스는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서요, 3차원 가상 공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러니까 VR, AR 말씀드렸던 것을 크게 포함해서 메타버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기술을 타고 현실 세계를 초월한 가상세계가 빠르게 일상 속으로 파고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에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유튜브를 제치고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됐고, 또 우리가 이제 네이버 쪽에서 제페토라는 전 세계 2억 명의 사용자를 메타버스 세계로 끌어들였다라는 내용이 있죠. 또 아까 말한 이 로블록스, 여기 보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모바일 게임 업체 로블록스의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 11일 날에 아마 상장이 되나 봐요. 이러한 흐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 메타버스는 단순히 게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가상현실 속에서 대학 입학식이나 신입사원 연수에도 이용이 되고,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은 모바일을 이을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꼽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크게 확대된다네요. 2025년에는 한 315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보이고, VR과 그리고 AR을 포괄하는 확장 현실의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는 520조 원 정도로 달할 전망이다. 그죠?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데,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모바일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최근에 인기가 있는 시장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것이 10일이다. 그러면 요 전까지는 이슈화가 뭐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오늘이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샀다가 뭐 3%가 5%가 초단기 매매 쪽만 좀 유효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관심 종목에는 미투원, 덱스터. 오늘 또 덱스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높게 출발했다가, 그죠? 거의 상승폭을 다 까먹고 말았는데요. 한번 차트 보고요. 그리고 엔게임, 아마 메타버스 나오면서 엔게임 주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번 상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선익 시스템, CMS, 에듀, 그죠? 그 중에 지금 나머지 종목군도 좀 많이 올라간 상태고, 조금 타이밍을 잡는다, 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조금 미투원이 낫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미투원은 2010년 6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고, 2010년 9월 통합 온라인 소셜 포커 게임 플랫폼의 풀팟 포커 PC 버전을 국내화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게임 쪽이지만은, 그죠? 약간 이 포커라든지 약간 좀 도박 쪽으로, 그죠? 연결된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요 한번 5종목 차트 모양을 볼까요? 저는 한번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이게 현지 시간으로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그죠? 한번 하루 뭐 1박 2일 코스라든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겠는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 주가고, 자 먼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요 아마 M게임이 아마 상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요 날 상한가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좀 조정받는데, 오늘도 상당히 주가가 좀 선방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뭐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조금 준비된, 그러니까 세력들이 준비돼서 주가를 띄우면 조정은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은 2, 3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한 3일째 조정이죠. 뭐 내일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날인데, 그렇죠? 근데 주가가 떴기 때문에 아주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근데 전반적으로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덱스터는 오늘 뭐 좋은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높게 출발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CMS 에듀, 그렇죠? 이것도 3일 또 비슷하게 다 비슷한 움직임이죠. 한번 크게 뜨고 한 2, 3일, 지금 3일째 오늘 조정받는 모습이고. 근데 이게 떴으니까 좀 부담되는데,
이제 미트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요. 이틀째 조정을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이고 오늘 좀 거래량 감소는 좀 의미가 있고 수급적으로도 주가가 좀 크게 뜬 날 이제 이틀 뜬 게 3월 3일, 3월 4일인데 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좀 기관도 좀 매수를 했다가죠. 외국인들 좀 매도를 했지만은 기관들 매도는 별로 안 나와요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엔게임이라든지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내일 마이너스권이 만약에 이 종목을 내일 뭐 예, 6천 뭐 한 700원이고 그죠? 뭐 600원대고 한번 들어갔도 그죠? 한번 샀는데 밀린다 해도 뭐 6,500원을 손절가로 하면은 아마 그게 크게 내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여도 한 뭐 한 2, 3% 손해보고 나오면 되고 아니면 뭐 본점수에 나오면 되고 만약에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은 그죠? 뭐 한 5%에서 10%는 아마 그리고 이 요때가 거래가 한번 크게 실린 날이 있죠. 1월 29일 날. 그죠? 근데 이 가격대가 와서 조정을 잘 받는 모습에서 만약에 생각대로 요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이쪽 세력과 지금 띄우는 세력들이 같은 세력이다 그러면은 아마 움직이면은 뭐 한 10% 뛰기나든지 뭐 20%는 금방 나올 수 있는 모습에서 아마 한 6,700원 전후 그 살짝 깨진다든지 한번 들어가서 6,500원 손절가 기준 잡고 한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러면서 예,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도 상당히 최근 움직임이 좋은데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양호하니까는 조금 그래도 가격적인 리스크가 적은 미트원이 실적 부분도 제가 이제 실적 부분도 봤는데요. 뭐 이게 아주 회사가 부실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실적 부분 보면은 작년에 440 영업이익이 446억, 2019년에 400억, 그죠? 18년에 200억.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주가가 뭐 한 번 정도 충분히 뭐 실적면을 봐서도 그렇고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요,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할수록 자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손해본 종목, 또 현금 확보한 종목, 조금 약간 이득 본 종목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은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유지하는 것이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나중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세,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수익 내기 편한 장세가 조만간에 오지 않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인내하고 좀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뭐 혼자 좀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